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작성 규칙 3강 보기, 비고, 각주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준 본문에는 보기, 비고, 각주는 표준을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고, 보기, 각주는 말 그대로 키워드가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 문단이라든가 어떤 목록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뭔가 표준 사용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정보를 제공할 때 비고, 보기, 각주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비고, 각주는 표준을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비고, 각주에는 요구사항이나 해당 표준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이따가 이제 사례를 보면서 잘못된 사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정보, 그다음에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고 보기의 각주는 가능한 요구사항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문장 말림 표현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말미 표현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이나 어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보기, 비고, 각주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표준에서 보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예시, 뭐 사례, 뭐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표준에서는 예시, 사례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000에서는 보기를 예로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국제표준이나 우리 케이스 보면 예라고 하는 허용용어 예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보기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보기로 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본문, 각주, 비고, 그림, 표 등에 나타내는 사항에 본문, 각주, 비고, 그림, 표 여기에도 이제 보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럴 때 그런 내용의 사항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예시를 우리는 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비고는 이제 본문 각주 비고 그림표에 대한 어떤 설명,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이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각주는 이제 본문 각주, 비고, 그림표 등의 안에 있는 일부의 사항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고 위첨자 형태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 사항을 보충하는 내용을 해당하는 쪽에 맨 아랫부분에 기재한 것을 우리는 각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보기와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바른 사례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사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요 비고 라벨의 크기는 주사기 눈금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죠? 가능성, 권장사항,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비고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라벨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까? 이제 이럴 때 적절한 크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비고라고 하는 조건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고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잘못됐느냐? 이렇게 부정확하게 작성되었다. 밑줄 친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밑줄 친 부분 때문에. 자, 비고 보면 뭐 간주하여야 된다. 시험 하여야 뭐 구성한다. 대안으로 시험상을 구성한다. 뭐 하는 것이 좋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예. 굉장히 이제 표준을 작성할 때 보면 이런 규칙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엄격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각 라벨의 길이 25mm 있잖아요. 이 숫자와 이 SI 국제 단위계 미리는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붙이면 안 돼요.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비고에는 뭐라고요? 비고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서 하되 요구사항이나 그다음에 권장사항이나 그렇죠? 뭐 하는 게 좋다 이게 권장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허용적 어조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요구사항. 그다음에 뭐 시험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비고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이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고 및 보기, 표준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정보를 비고 보기에는 요구사항, 지침 공고, 허용사항 등의 필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까 사례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비고 및 보기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이런 얘기야. 이들이 언급된 문단 뒤에 위치하는 게 좋다. 문단 뒤에. 자, 문단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단이나 리스트 뒤에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구조 여기 보시면 1.2 기반 구조의 밑에 보면 요 문장을 우리가 요걸 문단이라고 그러고 요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목록이라고 그랬죠. 목록. 그렇죠? 요거는 문단이고 그래서 요 보면 문단 뒤에 문단 여기 문단이고 여기 목록이죠. 그러니까 문단 목록 뒤에 이렇게 보기와 비고를 위치시켜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품 및 프로세스에 관련된 기반 구조 요소 이렇게 돼요. 그럼 기반 구조 요소가 뭐냐? 기반 시설, 전자장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위치시키는 게 좋다. 비고 및 보기는 동일한 절, 항, 그림 또는 표 내에 2개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2개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동일한 절 또는 항의 비고와 보기 함께 기재되는 경우 보기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기와 비교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보기도 뭔가 규정해주고 비고도 규정해줄 때 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고를 먼저 위치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먼저 하면 안 되고 보기를 뒤에도 하면 안 된다는 보기를 먼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고는 동일한 철 한 그림 또는 표 2개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번호를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일련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고가 딱 서비스 표준 목적과 요거는 한 표준 이렇게 돼 있고 비고 이렇게 돼 있죠. 비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고에 일련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비고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1, 2 이렇게 동일한 항절 그림표 여러 개의 비교가 적용된 경우에는 비고 1, 비고 2, 비고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비고라고 하는 거는 비고 1, 2는 굵은 화자체로 표시해야 된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입니다. 보기. 보기도 보면 아까 비교와 같이 이렇게 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단 밑에 딱 하나 있다.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일련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 1, 2, 3개가 있다. 그러면 1, 2, 3. 아까 비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기 1, 2, 3도 굵은 활자처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KSDT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기 비고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굵은 활자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KSDT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덜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본문에 속한 각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논문에서 각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 나라 표준이나 국제 표준이나 이렇게 표준 원문을 보시면 각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각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은 그들의 사용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주에는 요구사항 또는 표준 사용은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이제 각주할 때는 이렇게 첨자 형태로 표시한다.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고표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